색칠하지 말고. 집중이 안 돼? 갈게요. 안녕. 자, 일단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 이제 가보면요. 얘들아 이제 익숙한 식이 있죠? 뭐가 있어요? 방정식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근데 이제 방정식 정의랑 항등식 정의를 다시 좀 익혀놔야 돼. 그래서 일단 뭐 항등식은 이제 처음 배우는 건데 방정식은 알고 있죠?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해? 방정식은 대입한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x는 2다. 그럼 얘도 이제 방정식인 거지. 2 넣으면 참이고 3 넣으면 거짓이니까, 그치? 그렇게 보면 되고, 뭐 이제 x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죠. 뭐 이런 게 이제 방정식인 거죠, 그쵸? 이렇게 보면 되고, 항등식은 뭐냐면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x가 x다.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죠. 이런 게 항등식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2다. 뭐 이런 것도 항등식이고, x제곱, 제곱 이렇게 돼서 항등식이고, 그래서 항등식은 양쪽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 자, 그러면 얘들아, 방정식은 참 또는 거짓이잖아. 근데 항등식은 참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더 큰 범위일까? 뭐가 더 큰 범위일까? 방정식이 더 큰 범위죠. 왜냐면 방정식은 참도 거짓, 참 아니면 거짓인데 얘는 참만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자, 여기는 그럼 뭐 이런 예시들이 있겠죠. 그래서 2 넣어서 0, 그 다음에 얘는 요 전개하면 똑같으니까 항등식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성질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등식 성질 뭐야?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항등식 성질 뭐라고 돼 있어? x로 묶여 있어요. 어떤 애가 x로 묶여 있는데,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x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ax 플러스 b가 0이면, 얘가 얘에 상관없이 성립해야 돼. 그럼 얘가 뭐 1이든 2든 3이든 성립하려면 얘가 0 돼야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가 0 되면 0 더하기 b가 0이니까 0 돼야겠죠. 그래서 x로 묶은 이 앞에랑 여기 플러스로 남은 뒤에랑 0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x로 묶었을 때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묶은 거랑 여기 남는 거랑 둘 다 0이다. 이렇게 패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야. 제곱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 제곱을 뭐 따로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앞에는 0, 앞에는 0, 앞에는 0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가 지금 이제 a'(x) 제곱 b'x 플러스 c' 있는데, 일단 그러면 얘랑 얘는 계산하려면 넘기면 어떻게 돼요? a-a'(x)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돼? b-b'x 되겠고, 그 다음에 c-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것처럼? 그럼 얘는 0 되고 0 되고 0이니까 뭐가 돼요? a가 a', b가 b', c가 c'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풀면 된다? 그냥 개수끼리 똑같다고 하면 된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얘들아,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요거 중요한데, 요 세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고, 방금처럼 x에 대한 항등식이 있어. 자, 항등식이 x에 대한, 뭐 k에 대한 항등식도 잘 나오고요. x에 대한 항등식 나오는데 x로 묶으란 얘기예요. 오케이? x에 대한 항등식 나오면 x로 묶어서 x로 묶고 여기가 각각 0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한다 나와 있으면 xy로 각각 묶어서 x 앞에 y 앞에 남는 거 다 0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나중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K값에 대한 관계없이 항상 성립 나오면 K로 묶어서 얘도 는영 해주면 돼. 오케이? 요 표현들 잘 익혀주고, 내가 물어볼 거야. 이제 항등식 표현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정계수법 돼 있어요. 자, 미정계수법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잠깐만요. 네. 자, 미정계수법, 항등식의 뜻과 성질 이용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치대입법과 밑에 이제 써있나? 계수 비교법 써있죠? 그래서 미정계수법은, 뭐, 항등식과 뜻과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얘들아, 몇 개, 뭐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무슨 대입법? 수치 대입법도 계수 비교법 나와있죠. 자,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 말 그대로 수치대입법 뭐 하면 돼요? 0 될 만한 거 x에 넣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 x 몇 넣으면 돼요, 얘들아? x에 1. 여기는?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1 넣으면 b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2 넣으면 a 나오겠죠?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다. 자, 두 번째, 계수비교법. 여기서는 이 x 이렇게 있으면 ax, bx니까 a 플러스 bx. 그 다음에 나머지로 써요. 그러면
x로 묶는 거지. 이게 지금 x에 대해서 나타내면 x에 대한 항등식은 앞에 계수끼리 똑같고 뒤에 똑같은데 여긴 뒤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몇이라는 거야? 0이라고 뒤에 거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 해서 밑에 거 연립하면 답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그건 얘는 수치 대입법이 쉬운 아이야? 계수법 비교법이 쉬운 아이야? 얘는 굳이 따지자면 수치 대입법이 조금 더 쉽겠죠? 대입할 게 딱 보이니까. 그리고 물어볼게요. 얘들아, 수치 대입법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3을 대입했어. 그러면 안 될까? 상관없을까? 그러면 안 될까? 상관없을까? 그래서 다른 수 하나 넣으면 상관없을 것 그치. 그래서 상관없어요. 너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는데 0을 대입해서 문자를 삭제시킨 게 좀 더 편하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거고, 만약에 넣을 게 안 보일 수도 있어. 넣을 게 안 보이면 그냥 너네가 편한 거 넣으면 되고 0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내용 다 한 거고, 네, 일단 항등식부터 문제 풀어봅시다. 필수예제 1번 가자. 오늘 문제가 좀 많아서 특히 나머지 정리 쪽이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엔 좀 빨리 갈게요. 자, 1번 갑시다. 자, 항등식 골라보세요. 뭐 금방 고를 수 있죠, 이거는? 자, 해봅시다, 얘들아. 1번은 돼요, 안 돼요? 1번은 안 되죠. 무슨 식? 방정식. 참이나 거짓 나오니까 뭔가 넣으면. 자, 그 다음에 2번은 오른쪽 전개하면 왼쪽이랑 어때요? 똑같은 거 맞아, 아니야? 똑같은 거 맞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 되니까 네, 뒤에 사라지고, 그래서 항등식이죠. 자, 세 번째는 얘는 전개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식? 항등식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얘는 당연히 방정식이죠. 따라서 정답이 니은 디귿.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미정계수법 수치대입법인데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자, 일단은 요거 잘 체크를 해주세요. 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못 푼다는 건 아닌데 일단 확실하게 체크할 거 하고 갑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 이 표현이 나오면 얘는 무슨 뜻이구나,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를 바로 체크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항등식 풀 때 이제 미지수,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 두 개가 있다고?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 있죠. 얘는 뭐가 좀 더 편할까요? 얘는 수치가 조금 더 편하겠죠. 근데 계수비교법 해도 막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둘 다 해볼게요. 이거는. 수치대입법 나와 있긴 한데 일단 x에 몇 넣으면 될까요? 뭐 넣을까? x에 마이너스 1 넣고 또 뭐 넣어요? x에 2 넣어야겠죠. 마지막 뭐 넣으면 될까, x에? 몇 넣으면 될까? 0, 그쵸? 여기 x라고 나와 있으니까 0 넣어주면 돼요. 그럼 쭉 갈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 계산하면 이제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3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사라지고 얘 대입하면 3b.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겠네. 그 다음에 2는 어떻게 돼요? 여기 2를 넣으면 얘는 16, 6, 4니까 18이죠. 그 다음에 2 넣으면 사라지고 2 넣으면 6c죠. 그래서 c가 3입니다. x가 0이에요. 0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뭐 돼요?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남죠. 따라서 a가 2다. 그럼 다 곱하면 정답이 몇이다? 마이너스, 이거 다 곱하는 건가요? 2번이죠. 자, 만약에 계수비교법을 하려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ax, 그러니까 요거 다 전개한 다음 뭐 하면 돼? 계수 비교하면 되죠, 그쵸?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서 여기 계수비교법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할게요. 3번 봅시다. 자, 3번은 얘는 수치대입법 가능 불가능? 수치대입법
가능해요. 가능한데 근데 이제 넣을 만한 게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죠. 해서 넣는다면 뭐가 좋을까? 뭐 1이나 아니면 0이나 뭐 이 정도? 그 정도 넣으면 그냥 연립합을 해도 답 나와요. 오케이? 근데 얘는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일단 ax제곱 있죠, 그쵸? 그럼 이제 ax제곱 쓰고요. 그 다음에 ax, bx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a 더하기 bx.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니까 얘가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a는 몇이야, 얘들아? a는 1이죠? 맞아요? b는 몇이야? 일단 a 더하기 b는 4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몇이 숨어 있고 0이 숨어 있죠? 따라서 네, 뭐가 된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에 1 넣고 b가 3 나오고 3 나오고 1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1인가요? 해서 1하고 3하고 1이니까 11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넘어갈게요. 자, 4번. 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좀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 번만 접근해 볼래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문제가 네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거 한 번만 생각해서 식 한 번만 써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네 2, 30초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웬만하면 어떤 개념을 써야 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잘했어.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돼. 네,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별로 안 좋아요. 배운 개념 중에 생각하면 돼. 배웠던 거 중. 그걸로 하는 거야. 저기요. 준이야, 거기서 어떻게 할지 접근됐니? 그 상태에서? 그래서 잘 안 보여? 자, 갈게요. 일단 얘들아, 보자마자 어떤 걸 느껴야 돼?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보자마자 뭐예요? A를 B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이 꼴로 써야겠다. 이게 바로 보여야 됩니다. 개념과 연결을 바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쌤이 아까 하이퍼링크 그거 내가 풀게 해줬잖아. 그 제목이 하이퍼링크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개념 연결하는 게 다항식을 예로 나올 때 나머지 나왔으니까 이 형태를 써야겠다. 그거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 개념을 사용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 형태로 씁시다.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4 마이너스 4로 할게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겠죠? 뭐 여기 있고 나머지겠죠? 얘들 근데 우리가 목표가 뭐야? 목표가? 뭘 구하는 게 목표? P랑 Q를 구하는 게 목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QX로 쓰는 게 좋을까? 다른 걸로 써주는 게 좋을까? QX로 쓰는 게 별로 안 좋겠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간다? 일단 자 여기서 개념 조금 더 상세하게 여기서 얻은 거 두 개 뭐였어? 개념 A 차수는 뭐다? B 차수랑 Q 차수를 뭐 한다? 더한다. 자, 그 다음에 B차수보다 R차수가 더 작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개념으로. 차수 몇 차? 3차. 얘 몇 차? 2차. 그럼 이거 몇 차 나와야 돼? 1차. 이걸로 푸는 거야. 완전 이 개념으로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
요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개념이에요. 셈을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1차니까 뭐라고 쓰면 돼? x 세제곱이고 x 제곱이니까 뭐로 시작하면 되고? 여기는 x로 시작하면 되죠. 자, 여기는 알아요, 몰라요? 이 뒤에는 모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몰라도 다른 문자로 두시면 돼요. k로 둘게요.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 아,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뭐 하자? 왼쪽에 몇 차? 3차. 이거 다 전개하면 3차 뭐 하면 돼? 전개해서 계수비교법 하면 돼. 오케이? 아, 여기서는 전개해서 계수비교법. 전개 후 계수비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풀어봤으면 좀 접근하기 힘든 문제인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항식을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나왔으면 이 형태를 쓴다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민서가 이거 잘 챙겨해줘.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이제 뭐 해야 돼요? 전개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x 세제곱, 그 다음에 x 제곱하고 kx 제곱이니까 k 플러스 1x 제곱, 그 다음에 qx, kx인데 5, 그래서 q 플러스 k 플러스 5x, 뒤에까지 같이 한 거예요. qk 4죠. qk에다가 4를 더한다. 해서 비교 다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3차는 비교할 수 있죠. 자, 얘들아,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총? 3개 있는 거 보여, 얘들아? 3개? 왜냐면 2차 비교할 수 있고 1차 비교할 수 있고 상수항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 식이 몇 개 나와? 식이 3개가 나온다. 자, 이거 내가 쌤이 엄청 강조할 거예요. 식이 3개가 나와.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모르는 문자가 몇 개 있어요? 모르는 문자가 3개 있죠. K랑 Q랑 P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3개야. 그러면 식이 3개고 문자가 3개면 무조건 풀린다라고 확신해도 돼요. 오케이? 얘 어떻게 한다? 풀린다 하고 이제 문제 쭉 풀면 되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확신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합시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요거랑 이제 요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이 k 플러스 1이다. 그럼 k가 이제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네.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두 번째. 자, 얘랑 요 세모랑 똑같죠? 근데 마이너스 4를 먼저 넣고 시작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p는 q 플러스 k 플러스 5인데 여기서는 마사를 넣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일단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냅둡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4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뭐가 된다? qk. 근데 k가 몇이야?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q구나.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되죠. 그러면 q 나오고 저기서 p 나오겠죠. 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8이니까 q가 2가 되고 q가 2가 된다. 자, 그럼 여기 2가 되니까 p는 뭐가 나와요? 3이 나오나요? p가 3이 나온다 해서 정답이 얘네가 됩니다. p가 3, q가 2.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 잘 가져가세요. 요 문제 유형에서는 이렇게 가져가는구나. 요 아이디어를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넘어가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별표해 주시고 실전에서 정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실전에서 잘 나오는 문제고 사실 이 정도는 쉬운 거긴 한데 조금 더 어렵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항등식의 개수의 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패턴 문제인데 어떤 패턴으로 이제 풀어나가냐인데 잘 봐요. 얘들아, 이게 총 2차인데 식제곱이에요. 그럼 가장 큰 차수가 몇 차야? 얘들아? 준이야, 이거 몇 차에서 가장 커요? 가장 큰 차수 다 전개했을 때? x의 몇 제곱이 제일 큰 거야? 제일 큰 거. 요거랑 요거니까 x의 몇 제곱? 요거를 10제곱 했어. 그럼 얘랑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러면 몇 제곱? 그치, 20제곱 된 거야. 그러니까 x 20제곱이 가장 큰 거야. 그러면 x 20제곱이 마지막이 돼야겠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건 당연히 상수항
계산하면 상수항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상수항부터 20제곱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얘들아, 그래서 얘 만약에 개수의 합을 뭐 구하고 싶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표현을 A0부터 A20에 X20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1, A2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AN은 그러면 앞으로 뭐라고 보면 돼요? X, N제곱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A1이면 X1제곱의 개수, A2면 X제곱의 개수.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는 거거든. 총합을 구하면 얘들아 여기를 네모를 하나 쳐주셔야 돼. X를 네모 쳐주고 X제곱을 X를 여기 또 네모 쳐주고 X만 네모 쳐주세요. 네, 여기 봅시다. 그러니까 X만 네모 쳐주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X에 몇 넣으면 얘가 될까요? X에 1 넣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X. 그래서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오는 형태는 X의 1대1. 근데 여러분들 X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패턴 문제인데요. X라고 기억을 한다기보단 이 네모 있죠. 이 네모가 1이다라고 기억하세요. 이 네모가 몇이구나? 1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당연히 X가 1이겠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변형도 돼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여기다 따로 쓸게요. 나중에는 막 문제가 A0 더하기 A1에 막 X-2의 1제곱 A2 X-2의 제곱 이렇게도 나오거든. 그러면 얘는 만약에 개수의 합 얘네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X에 몇 넣는다 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몇이 되면 돼요? 여기가 1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X에 몇 넣으면 돼? 3 넣으면 된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얘네 더하는 거 해서 이런 식으로 요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적어주세요. 요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여기다 그러니까 이 네모가 1이다 이렇게 푸는 거다. 이건 중요하니까 꼭 적어주세요. 네, 요거는 지울게요. 썼으니까. 자, 그러면 X에 1 넣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얘는 1 넣으면 0이 되나요? 1 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0의 10제곱이니까 0이 뭐가 된다? 얘가 되는 거죠. A0, A1, A2, A20 이렇게 되겠죠. A3까지. 네, 해서 답이 0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이거는 이제 더하기 빼기 돼 있어. 맞아요? 그럼 얘들아 이거 몇 넣으면 될까? 이거는 요 네모에 몇 넣으면 될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여? 오케이? 왜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A1. 근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플러스 되는 거 보여?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A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쭉 들어가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가 몇이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모가 마이너스. 앞으로 저기 네모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2 마3이니까 마이너스 4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4의 20제곱이 뭐가 된다? A0, A1, A2, A3 해서 빼서 쭉쭉쭉 하고 마지막에 20이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4의 20제곱 그냥 4의 20제곱이니까 10제곱이군요. 미안. 10제곱이니까 얘는 2의 20제곱 해도 되겠죠? 이 정도로 그냥 냅두면 돼요. 2의 20제곱은 만약에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의 20제곱을 만약에 계산하라면 2의 10제곱을 제곱하면 되니까 1024 제곱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런 문제 뭐 나오진 않겠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플러스 전부 다 더하는 형태 이거고 빼는 형태는 지금 다 더하는 형태는 네모가 다 빼는 형태는 네모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그냥 밑줄만 칠게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3번이 A0라고 나와 있네? 맞아? 그럼 A0 구하는 건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될까? X에 여기 네모에 몇 넣으면 될까? 네모에? 0 넣으면 되는 거 보여?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A0만 남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A0는 X에 몇 넣자? 0. 그러니까 네모에 0 넣자라고 기억하세요. 네모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x가 0이구나. 그럼 0 나오면 몇이 돼요? 왼쪽이? 1인가요? 네, 그래서 1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하면 이런 문제들 풀 수 있는 거야. 규민아 많이 피곤해? 자, 보세요. 규민아 이거 봐. 우리가 만약에 이걸 구하라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왜 이 동그라미 구하라고 해. 요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 1,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 구하려면 내 머리 몇 넣으면 돼? 1 넣으면 되지. 그럼 이거 나오지. 그럼 이거 구하려면 뭘 빼야 돼? A0을 빼서 1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에서 1 빼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인 거야. 그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그리고 좀 발전된 것도 여러분들 지금 잘하니까 발전된 것도 좀 알려줄게요. 자, 이런 것도 나와요, 이제 나중에. 요거랑 요거 있죠. 근데 이거를 밑에 좀 칸이 있나? 칸이 별로 없구나. 오른쪽에 좀 칸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자, 더한 거랑 뺀 거랑 나눠서 알려드리면 자, 만약에 더했으면 제가 이제 뭐가 될까요? 둘이 더하면? 얘네 더하면? A0가 몇 개야? 2개지. 맞아요? A2도 몇 개예요? 2개예요. 근데 A1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 더하면 A0 남고 A1 빠지고 A2 2개 그 다음에 A3 사라지겠죠? 그럼 뭐가 2개야 또? A4 A4가 2개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무슨 수만 남아? 짝수만 남죠. 맞아요? 그러니까 짝수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쭉쭉쭉 더했을 때 이제 뭐 여기 짝수니까 20까지 남겠죠? 플러스 20, A20. 그러면 얘는 계산했을 때 둘이 뭐 한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결과가 1하고 몇이었어요? 0하고 몇이었어요? 2의 20제곱이었죠. 맞아요? 그럼 얘는 더하면 뭐가 돼? 2의 20제곱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둘이 더해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럼 양변에 몇 나누면 돼요? 2 나누면 되죠. 그럼 2 나누면 이렇게 나눠요. 얘들아 2분의 2의 20제곱은 몇이야? 2에 20에서 1을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빼야 되죠. 그럼 몇이야? 19제곱 되는 거. 그래서 얘가 뭐구나? 19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들아 짝수차 항의 개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요거를 1 넣고 마이너스를 넣어서 뭐 한다? 둘이 더한다로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1 넣고 마이너스를 넣어서 더한다로 계산하시면 된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쓸게요, 그냥. 저 1번하고 2번을 더한다로 푼 거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을 빼요. 한쪽에서 한쪽을 빼면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위에서 아래 빼니까 A0 사라지고 A1은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죠. 해서 2A1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A2는 빠지고 A3는 2배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차가? 홀수차가 2배 되는 거예요. 홀수차항의 개수가. 그래서 A5 해서 점점점 해서 홀수차니까 맨 마지막에 몇이 들어와야 돼? A19가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9가 들어오고 그러면 얘가 이제 정답이 뭐가 된다? 얘는 빼니까 위에서 아래 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2의 20제곱이겠죠.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2를 나누면 얘는 이제 결과가 뭐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19제곱. 얘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준이야 이거 이해되니? 헷갈리면 얘기해주세요. 규민아 이해돼요? 응. 민서가 이해돼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요건 좀 발전돼서 알려준 거니까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6번은 이게 그 뒤에 조리제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리제법 알긴 알죠? 알긴 아는데 조리제법 배우고 나서 할게요. 이거는. 이따가 혹시 안 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6번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할게요. 자, 나머지 정리 그 개념 한번 봅시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는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어디서 잘 나오냐 하면 나머지 정리가 제일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좀 나머지 정리, 아니면 뭐 복수수, 아니면 뭐 2차. 이쪽이 제일 좀 어려운 게 잘 나오는데 특히 나머지 정리 쪽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좀 어려운 게 많아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익히긴 익혔는데 약간 개념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가 뭐야 라고 하면 좀 뭐가 딱 말하기가 어렵잖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게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나머지 정리가 여기까지인데, 자, 일단은 큰 틀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형태요. 오케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오케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뭐를 구하고 싶을 때 쓴다? 나머지를 구할 때 쓴다. 이게 정의는 아닌데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를 구할 때 쓴다. 그러니까 몫이 필요 없을 때는 이거를 쓰시면 돼요. 몫이 필요 없다. 나머지만 구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면 몫과 나머지 있는데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그러면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 r이에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a는 bq 더하기 r이죠. 맞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게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사라져야겠죠. 맞아요? 그럼 사라지려면 얘가 몇이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요. 그냥 x에 넣는데 알파 넣으면 돼. 따라서 뭐가 돼? f알파가 r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돼. 설명할 때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면 그 1차식이 x-알파야. 그러면 알파, 그러니까 이 1차식이 0 되는 걸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오케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 이렇게 그대로 써도 되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구하고 싶을 때 1차식이 0 되는 걸 대입한다요. 값을. 오케이? 그렇게. 그래서 나머지만 구한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 보시면 나눈식이 1차식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는 그렇게 불러도 되는데 이제 원래 정의로 써 있는 건 이거예요. 직접 나누지 않고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정확하게는. 근데 설명하려면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설명하려면. 네. 그래서 직접 나누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들아, 그때 다항식을 나눌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한 거 기억해? 김력 기억해요? 여기다가 오른쪽에 여기다가 1, 2, 3번 썼었는데. 기억나요? 진짜 기억나요? 다항식에 나눴을 때 하는 방법. 기억나? 민성 기억나? 다항식에 나눴을 때 하는 방법. 요거. 기억나요? 네. 얘들아 뭐예요? 불러보세요. 뭐예요? 첫 번째, 일단 어떻게 나눈다? 그치, 직접 나눈다. 두 번째 뭐예요? 그치, 조리제법. 마지막이 뭐야? 나머지 정리. 요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언제 쓴다 했어? 딱 나머지만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렇게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쉬운 건데 조금 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야. 자, 갑시다. 자, 그러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떻게 쓴다? 알파 넣어서 f알파가 나머지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떻게 하면 돼? x에 몇 넣으면 돼? 마이너스 a분의 b 넣으면 제로가 되니까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오케이? 네, 이거 다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갑시다. 자,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 개념을 잘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다항식 나눗셈과도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부터 가자. 얘들아, 다시 한번. 얘들아, 나머지 정리는 다시 개념 얘기해 봅시다. 나머지 정리는 뭐다? 다항식을 뭘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나와 있어.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1차식이 몇 되는 거 넣는다? 0 되는 값을 x를 대입한다. 그러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다항식을 나눴을 때 얘들아, 나머지만 나와 있어? 목도 나와 있어? 이거 나머지만 나와 있어? 목도 나와 있어? 나머지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만 남아 있는 건 나머지 정리야. 근데 목도 만약에 남아 있다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목도 있다면 어떻게 써야 돼? A는 BQ 플러스 R꼴로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도 있으면 이걸로 쓰고 몫이 없으면 그냥 나머지 정리 쓰는 거야. 구분하시면 돼요. 자, 얘는 몫이 없으니까 나머지 정리 쓰려면 X에 몇 넣어야 돼요? X에 몇? 2 이렇게 넣으면 되죠? 맞아요? 그럼 2 넣으면 된다. 따라서 이거 fx로 쓸게요. 그냥 fx라고 둘게요. 그래서 f2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얘가 몇이 된다 얘들아? 0이 되니까 x가 몇? 오케이, 마이너스. 잘했어요.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2다.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죠? 2 넣어서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빼기 10은 4고요.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0 얘가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요. 얘랑 마이너스 2가 되고 넘어가니까 6 되겠죠? 그러면 2a 더하기 b가 3이 되고요. 2를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마이너스 11 되니까 넘어가면 9가 되겠죠. 따라서 a 빼기 b가 9다. 그럼 둘이 뭐 하면 돼요?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3a가 10이니까 a가 4고 b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1.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을 x-2x-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3하고 7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몫이 있어? 나머지만 있어? 나머지만 있죠. 그쵸? 그러면 나머지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f 몇이다? f 2가 몇이다? 3. 오케이. 그러니까 2 넣어서 3이다. 그 다음에 3 넣어서 7이다. 그쵸? f3이 7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로 나눈 나머지래요. 자, 이게 좀 패턴이거든요? 패턴인데, 이게 이제 2차인데, 인수분해가 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된 상태로 바꾸고 나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꾼 다음에 얘는 어떻게 쓴다? fx는 x-2,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를 몰라요. rx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R5를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뭘 구하는 거야? RX 구하는 게 목표죠. 그래야 5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RX 구하려면 얘가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되지. 자, 그러면 어떤 특징 써야 되더라? 특징은 어떤 거? 써야 되는 거. 어떤 거 써야 돼? B차수가 R차수보다 크다. 그치. 그러니까 B차수에서 B차수보다 R차수보다 크다. R차수가 더 작다. 그러니까 얘가 몇 차고? 2차. 그러니까 얘는 몇 차? 1차 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식을 뭘로 잡는 게 좋고? AX, 그치, 플러스 B. A랑 B 쓴 거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서 푸는 거야. 요거 8번 별표 해주세요. 중요한 문제. 얘들 그러면 x에 몇 넣으면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rx가 필요해요? qx가 필요해요? rx가 필요하죠? qx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0 될 생각해야 돼. 그럼 x에 몇 넣으면 돼? 2죠. x에 3 넣으면 되죠. 해서 이거 0 되는 거 생각한다. 자, x에 2 넣으면 f2가 2a 플러스 b인데 f2가 몇이었어요? 3이었죠?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x가 3이면 f3이 3a 플러스 b다. 얘가 뭐예요? 몇이야 얘들아? 7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연립하면 끝나죠. 문자 두 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밑에서 위에 빼면 a가 4고요. b가 마이너스 5인가요? 아닌가? 4. 네. 맞죠? 네. 해서 요게 되고 그러면 이제 R5니까 RX는 뭐가 되고? 4x 마이너스 5가 되고 R5는 뭐가 된다? 20 빼기 5니까 15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자, 9번에 별표 쳐주시고요. 자,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온, 예전부터 되게 잘 나왔던 거예요. 이 별표 하나 더 쳐주세요. 자, 난이도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이긴 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2차 나누고 1차 나누는데 2차 곱하기 1차 형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어떤 형태라고? 여기가 2차로 나눴을 때 하나 있고 1차로 나눴을 때 하나 있는데 그 똑같이 생긴 게 2차 곱하기 1차 형태로 나눴을 때를 물어보는 거야. 이 형태면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얘도 패턴이라 써주세요. 이 패턴으로 풀 거고 얘는 패턴 강조해야 돼. 패턴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빠르게 풀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에요. 자, 잘 봐요. 얘들아, 나머지 정리는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 쓴다? 1차식. 그럼 이거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쓰면 어떻게 돼? A는 BQ 더하기 R이니까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자, Q인데 자, 뒤에 보시면 이제 한 번 더 쓸 게 보여요. 얘도 지금 목 써야 되는구나 해서 Q1x로 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x-1 이렇게 쓴다. 자, 썼어요. 두 번째. 얘들아, x 플러스 2로 나왔을 때 나머지 마이너스. 이건 나머지 정리 써도 될까, 안 될까? 요건 써도 돼요.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서 마이르겠죠. 따라서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자, fx를 예로 나왔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려니까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니까.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이것도 나머지 정리 못 쓰죠? 그러니까 q2x 플러스 여기는 나머지를 rx라고 보고 풀게요. 이 나머지를 rx라고 보겠다. 그래서 라지 rx 구할 거야. 자, 형태 봅시다. 얘들아, 일단 구해야 되는 거에 집중을 해보자. 일단 이거 형태 구해야 되는데 이 형태 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가 몇 차다? 3차. 자, 그러면 얘는 몇 차 이하? 2차 이하. 오케이, 잘했어요. 2차 이하.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식을 뭐라고 쓴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쓸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다음에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일단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어려운데 잘 봐요. 얘들아, 내가 미지수가 3개면 식 몇 개 필요하다고 했죠? 식이 3개 필요해요. 자, 이건 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구하라는 거고 주어진 거 2개거든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를 넣고 지금 마이너스를 넣고 하나밖에 못해요. 그럼 2개밖에 없죠. 그럼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어.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꼴이 비슷한 걸로 풀어야 돼. 얘가 형태가 비슷하거나로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얘들아, 얘는 무슨 뜻이야? fx를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죠. 괜찮아요? 얘가 목하고 나머지예요. 자, 그러면 얘도 이걸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가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변형할 거야. 그러면 그 몫이 똑같고 나머지가 어떻겠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걸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로 묶을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묶을 생각? 2차로 묶을 생각을 한다, 여기서. 그러면 이 2차로 묶을 건데, 얘들아, 이거 2차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도 x 플러스 1의 제곱을 묶어야 돼, 안 묶어야 돼? 묶어야겠죠. 근데 생각해봐. 2차예요. 이 안에 2차가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2차니까. 그러면 얘는 변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변형을 x 플러스 1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여기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쓰고, 얘 앞에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 앞에? A. 왜 A라고 써야 되죠? AX 제곱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A라고 쓴 거 잘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이 뒤에는 물론 전개해서 비교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 그냥 PX 플러스 Q의 형태로 씁니다. 지금 패턴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그럼 이제 여기 플러스만 써주세요. 이렇게 플러스. 그러면 요거랑 이제 뭘로 묶으면 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묶으면 어떻게 돼요?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q2x를 써주는 거죠. 플러스 여기는 뭐가 남아요? 여기는 그치 a가 남죠? 요거 a 하나 그 다음에 남는 게 px 플러스 q 그러고 나서 뭐랑 비교하자? 얘랑 비교를 하자. 이렇게 비교하자. 그럼 끝났죠? 자, 얘를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도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어떤 거야? 이거죠? 얘들아, 이게 몫이 이건데 이거 같다고 해봤자 좀 복잡하죠. 왜냐면 q1, q2를 구할 생각이야? 아니면 얘네 구할 생각이야? 뒤에 나머지 구할 생각이죠. 그래서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나머지는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겠죠. 따라서 여기가 어떻다? 똑같다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몇이 될 수밖에 없구나. x-1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야. 자, 그러면 얘가 당연히 뭐가 되고 x-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x-1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최종적으로 요거를 다시 쓸 건데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 제곱과 x 플러스 1 곱한 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라고 쓰면 돼요 이제? 그러면 a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못 쓴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정리돼요. 이게 rx인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따라왔니? 자, 쌤이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문제 아직 푸는 과정이지만 팁 하나 드릴게. 봐봐요. 얘들아, 이 형태 봐봐. 결국 이 형태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서 어떤 나머지 나오니까 얘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여기도 묶어내서 나머지가 나야 될 수밖에 없지. 근데 x 플러스 1의 제곱 묶으면 무조건 여기가 나머지 아닐까? 그렇지 않아? 왜냐면 얘 묶고 나면 이거밖에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차로 나는 나머지가 무조건 여기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2차가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태, 자 여기 있죠. 여기랑 여기가 무조건 어디 오는 거야? 여기랑 여기 오는 거야. 하고 A 이거 더하기 얘라고 보면 돼요. 이거 패턴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리 얘기하지만 좀 이 정도의 기본 문제에서만 쓰시면 돼요. 너무 발전된 좀 뭐 제곱, 세제곱 이런 거 나오면 그때는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패턴을 풀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네모랑 세모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 네모가 뭐랑 똑같다? 요 네모랑 똑같고 요 세모가 요 세모랑 똑같다 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요거 나머지는 A랑 플러스 이렇게 남아있네요. A랑 플러스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왔어요? 자, 그럼 어쨌든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나머지 사실 보고 그러면 얘가 뭐겠구나? A의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R-1겠 X-1겠구나 바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근데 좀 적응을 해봐야 돼. 적응하고 나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풀면 돼요? 이거 아직 남았죠? 근데 식이 몇 개야 이제? 문자 한 개죠? 그러면 식 하나 문자 하나니까 풀리는 거야 이제는. 오케이? 그래서 x에 몇 넣는다? 이제 마이너스 2를 넣는다. 그러면 f 마이너스 2가 뭐가 돼? x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얘는 사라지죠. 마이너스 1면. 그럼 얘 마이너스 2니까 a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 근데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몇이 돼요? 4가 되겠죠. 그쵸? 뭐 혹시 이상한 거 있나요? 맞나? A가 2야. 2예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죠. 마이너스 1? 쏘리. 네.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2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돼요. 그럼 끝난 거죠. 이제 RX 나온 거. 따라서 RX가 뭐다? 2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전개하면 답이야. 따라서 2x 제곱, 그 다음에 4x니까 x 하면 5x일 거고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패턴을 좀 어느 정도 연습하다 보면은 이 문제도 한 1분 30초 정도면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좀 적응을 해야겠죠, 이것도. 자, 10번 가자. 자, 10번은 뭐라고 돼 있어? 다항식을 뭘로 나눴을 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래. 근데 이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식을 써야 될 건데 일단 잠깐 멈춥시다. 식을 써야 될 거야. 그러면 일단 씁시다.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식을 쓰는데 인수분해 되면 쓰는 게 좋다 했죠? 그럼 이제 2x, x고 1이고 1이니까 마이너스 위쪽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fx는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돼요. 그게 이제 q,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이제 원하는 걸 봅시다. 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하는 게 나머지야, 몫이야? 그냥 나머지만 원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1차식이니까 나머지 정리 써도 돼, 안 써도 돼? 써도 되는 거죠. 그럼 그 나머지를 라지알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x에 몇 넣어? 마이너스 2 넣어야겠죠, 그쵸? 맞아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2 넣으면 뭐가 돼? f? 마이너스 몇이야? 1이 나머지다. 그럼 우리 뭐 구하면 돼? f 마이너스를 구하면 되죠? 아, 그럼 x 뭐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서 0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먼저 찾는 게 좋아요, 항상.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1, 얘는 이거 0 되면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해서 이게 r이었으니까 r이 마이너스 5다. 정답이 마이너스 5. 넘어갈게요. 11번. 자, 몫을 다시 나눈 나머지인데요. 11번 보시면 자, 다항식을 x-1로 나누면 몫이 나머지가 있어요. 이거는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a는 bq 플러스 r이겠죠. 그래서 이제 fx는 뭐가 되고? 이게 돼요. 네, 잠깐 끌게요. 추우면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fx를 x-3로 나눈 나머지가 8이래. 그럼 이건 뭐라고 쓰는데? f? 3이 8이다.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q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자, 이건 뭐라고 쓰는데? q? 몇이야? 3 되는 거 맞아?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3 넣으면 된다. 그러면 q3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자, 봐요. f3을 알고 q3을 뭔지 몰라. 그러면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될까? x에? 그쵸, 3 넣으면 되죠. 왜냐면 f3 나와 있고 q3 구해야 되니까. 그럼 끝났죠? x에 3 대입하면 f3 2 곱하기 1 해서 몇이야? 2 되겠죠? 그 다음에 q3 그 다음에 4가 되겠죠. 그래서 q3이 뭔지 모르고 얘가 8이니까 네, q3은 2가 나오네.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2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항상 써주길 바래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넘어갑시다. 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수의 나눗셈인데요. 자, 이거 별표.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쌤이 나중에 이거는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 건데
제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쉽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알려주는 것도 있고 안 알려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안 알려주는 건 이렇게도 연습을 해보고 쉽게도 연습을 해봐야 돼서 그래서 이제 안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좀 쉬운 방법 알려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거 발표하시고 중요한 문제고요. 이거 패턴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일단 17의 15제곱을 1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스몰 r1이라고 하고 18의 13제곱을 19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스몰 r2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거는 수의 나눗셈이야 다항식 나눗셈이야? 얘는 수의 나눗셈이죠. 맞아? 그래서 수의 나눗셈의 나머지 범위 꼭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얘기했던 그게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항식으로도 나머지의 범위가 있었죠. 그러면 얘를 일단 다항식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무조건 이거예요. 이 몇 제곱 돼 있는 게 앞에 보통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를 여기를 무조건 x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로 바꾸라? 이 부분을 x로 바꿔라. 그러면 여기서는 17을 x로 치환하는 거야. 17을 x로 치환하는 거야. 하는 느낌으로 가면 x의 15제곱은 얘는 하나 적으니까 x만 쓰리겠죠? x만 쓸 q1x 뒤에도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얘 나머지 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얘기할게요. 얘들아 요거랑 여기랑은 똑같이 써야 될까 똑같지 않을 수도 있을까? 여기는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지 얘는 다항식 나눗셈에서 나머지지.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얘가 스몰 r1이면 얘는 거꾸로 라지 r1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다르게 써야 돼.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x에 이제 몇을 대입하셔야 돼요? 얘가 의미가 없잖아. r1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얘가 0되는 x1을 대입해. 그럼 대입하면 1의 15제곱 즉 1이겠죠? 그게 r1이 되겠죠. 따라서 r1이 뭐가 된다? 그냥 1이 된다. 이렇게 하나. 그러면 이제 얘가 몇이 되는 거야?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x-1을 1로 나눠서 1차로 나눠서 나머지 상수항이니까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x를 17 놨잖아요. 똑같이 x에 17 다시 넣습니다. 그럼 17 넣으면 17의 15제곱은 16의 q1의 17 플러스 1이겠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얘들아 17의 15제곱을 뭘로 나눴대? 16으로 나눴대요. 맞아? 그럼 그걸로 나눴을 때 얘가 뭐고? 몫이고 이거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죠. 근데 이 나머지가 범위에 맞냐? 얘들아 이거 수의 나눗셈이야? 다항식 나눗셈이야? 수의 나눗셈이죠. 맞아? 그러면 이거 나머지 범위 뭐라고?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몇보다? 3? 3이 어딨어? 에? 그거는 그때 3으로 나눴을 때고 얘는 지금 뭘로 나눴어 얘들아? 16으로 나눴어. 그러면 얘는 16보다 작다죠? 오케이? 3을 외우는 게 아니고 나누는 수보다 작고 그때 내가 적었던 게 이렇게 써야 돼. 나누는 수 이렇게 쓰셔야 돼.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 나머지의 범위가. 이게 어디? 수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 범위. 수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 범위 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과 몇 사이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1이 와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가 맞는 거 해서 얘가 나머지구나. 그게 뭐래요? r1이었대요. 따라서 정답이 뭐야? 얘는 r1이 1인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 두 번째 잘 봅시다. 자, 얘는 뭐를 x로 넣어야 돼요? 18을 x로 넣으라고요. 첫 번째 거를. 그래서 x로 놓으면 그러면 x 13제곱이 뭐가 된다? 여기다가 19니까 그러면 19는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늘린 거잖아요. x를. x 플러스 1에
Q, 2X. 나머지 얘는 뭐라고 쓴다? 스몰 R2야, 라지 R2야? 얘는 라지 R2가 되겠죠.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쓰면 안 돼요. 몰라요. 지금은 근데 얘는 이제 같은 게 맞죠? 얘는 같은 게 맞는데.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이제 x에 몇 넣으면 돼? 마이너스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냥 x에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1에 13제곱, 얘가 R2겠죠. 그러면 R2는 뭐가 되는 거야? 라지 R2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에 다시 못 넣는다? 몇 넣는다? x에 여기 18을 다시 넣습니다. 다시 넣어주면 그럼 얘는 어떻게 하자? 18에 13제곱은 19q2x q2 여기는 이제 18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는 뭐로 나눴을 때? 18에 13제곱을 19로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다? 얘가 나머지래요. 근데 이제 범위가 맞는지 봐야 돼요. 얘들아, 이거는 나머지 범위 맞아요? 안 맞아요? 나머지 범위. 수에 나눴을 때 나머지 범위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0보다 작아서.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작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수보다 작은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없으니까 얘는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잘 봐요. 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이거 왜 그냥 넘어갔을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얘가 몇 차면? 1차면 얘는 상수항이면 되죠. 그러니까 상수항의 범위에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항식 나머지 조건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B차수 보다 R차수가 더 작다. 이 범위에 맞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틀린 거야. 괜찮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이 사이로 바꿔야 되지. 그럼 얘는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늘어나야 되죠. 얼마나 늘어나야 되냐? 0하고 19 사이로 늘어나야 되지. 그러니까 0하고 19 사이로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되고 싶은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 뒤에가 결국 계산이 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 얘들아, 이거 예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3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야? 나머지 정의 맞죠? 근데 10을 3 곱하기 4 빼기 2라고 해도 되잖아. 그러면 얘는 이건 나머지가 맞아야 아니에요? 나머지가 아니죠? 그러면 이걸 나머지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이거를 3을 강제로 빼고 다시 더한 다음에 2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 되는 거 아니야? 따라왔어요? 왜냐면 요거는 3으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죠. 3, 4 빼기 1.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이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강제로 3을 더하는 느낌 아니면 다시 빼는 느낌 이런 게 드는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제로 몇을 더해야 돼? 19나 마이너스 19를 빼가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9니까 이거를 뭐 해줘야 돼요? 19를 더해줘야 뭐가 돼? 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을까? 19를 더해줘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19예요. 근데 19를 강제로 더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시 빼기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9도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18의 13제곱은 19q2 18 마이너스 19 플러스 19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18인 거고 얘는 이제 묶어주면 되죠. 어떻게? 19 q2 18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8이니까 이제 다시 계산하면 얘는 19로 나눠서 몫이고 나머지 돼야 안 돼요? 범위에 맞죠? 왜? 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는 스몰 r2라고 있고 스몰 r2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18이 정답이에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조금 부연 설명 좀만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요 발상이 중요합니다. 요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적어주죠. 아까 마이너스 1이 나머지의 조건이라고 바꿀게요. 그러니까 얘도 나머지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을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 x. 그러니까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형할 때 어떻게 한다? 요 19 나누는 수를 이용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또 푼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일단은 좀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 말고 여기서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얘들아,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내가 19를 더하거나 빼면 어차피 19는 묶을 수 있어 없어? 묶을 수 있죠, 19는. 그래서 19를 마음대로 더하고 빼도 돼요. 그러니까 나누는 수를 마음대로 더하고 빼.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맞추면 돼요. 그럼 얘는 19를 강제로 더하면 몇이야? 18이죠. 그래서 제가 18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범위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 30 이렇게 봐요. 만약에. 그럼 얘는 19 한 번 더 해도 마이너스 11이죠. 근데 범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19 한 번 더 더하면 8이죠. 그래서 8이 답이에요. 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왜냐면 그 19 나머지는 19로 묶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풀릴 거다. 요 정도 팁은 드릴게요. 그거도 한번 적어가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다가 내가 19를 여기다가 19 요 나누는 수를 계속 더하거나 뭐 계속 빼거나 내가 마음대로 해서 이 범위에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요거 잘 가져가세요. 요렇게 하면 좀 빨라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그러면? 3번이죠, 3번. 1하고 18이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인수 정리. 자, 인수 정리는 여기 지금 쉬운 문제 한 문제밖에 없는데 나중에 중요한 문제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 일단은 인수 정리부터 갑시다. 자, 얘들아, 인수정리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식이 1차식으로 나누는 거죠. 이것도 나머지 정리랑 똑같이 다음 식 1차식으로 나눠.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 나머지가 0이야. 나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수정리는 다음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혹은 뭐 나머지가 0이다. 그렇게 돼.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알파를 넣었을 때 나머지 0이니까 0만 남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나머지가 몇이다? 0이다 해서 F알파가 0. 그래서 이 형태를 기억해야 돼. 인수정리는 요게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인수정리 당연히 이렇게 설명하면 돼. fx를 x-알파로 당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면 이거 1차식이 0 되는 거 대입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인수정리에서 여기 밑에 표현들 있죠. 이거 지금 다 나온 거지. 그래서 나눈식 1차식일 때 쓰는 건데 저기 지금 보면 다항식이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 표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다. 이건 같은 표현이야? 다른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죠. 그쵸? 근데 요것도 아까 여기 식에서 나온 거잖아. 결국 나머지 0이니까 여기는 나머지가 없으니까 fx는 x-알파로 묶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돼? fx를 뭐 곱하기 뭐로 썼는데 그럼 얘를 인수로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야? 갖는 거죠. 따라서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해서 중요한 거 그러면 알파 넣으면 0이잖아요. 그래서 f알파가 0이거든요. 이 5개가 다 똑같은 거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f알파가 0이야. 그러면 요 4가지 표현이라고 기억하면서 반대로도 얘네 4가지 표현이 문제에서 나와. 그러면 f알파가 0이다 기억해야 돼. 오케이? 특히 요거 잘 쓸 거야. 특히 요거. f알파가 0이면 요거다. 그러니까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에 이렇게 묶인다. 이렇게 점점점 이런 느낌을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x-알파가 0이야. 그럼 얘는 뭐로 인수로 갖는다? f알파죠. f알파가 0이야. 그러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 밑에 없지?
네. 인수정리 됐으니까 인수정리 먼저 할게요. 13번. 네, 요거는 쉬운 문제라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거 좀 얘기 좀 할게요. 자, 13번 보면은 자, 다항식이 x-1을 인수로 가질 때 얘들아 인수로 가질 때 무슨 뜻이라 했어? 얘가 얘로 묶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몇이야? 0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몇 넣어서? 2 넣어서 얘 fx라고 치면 2 넣어서 뭐가 된다? f2가 0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인수정리니까. 그럼 끝났죠? 2 넣으면 뭐가 돼? 16, 4a, 마이너스 6, 플러스 3, 0.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10이고 13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4분의 13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복잡하더라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한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이런 거 의심은 이제부터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니면. 너무 이상한 것도 나올 수 있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끝났죠.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요거 그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오는데 가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3차식이야. 이거 따라왔죠? 따라왔는데 이제 만약에 x를 이렇게 하고 뭐 f0이 뭘로 둘까? 6으로 둘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fx가 아니라 만약에 뭐 1이 f2가 f3이 0이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fx를 자, f1이 0이야. 그럼 fx가 뭐를 인수로 가죠? 규민아 뭐가 인수로 가죠? f1이 0이면 fx가 뭘 인수로 갖는다? 방금 했던 거. 다시 개념 돌아가서 보세요. 개념 뭐예요? f1이 0이다. f알파가 0이면 fx는 뭘 인수로 갖는다? 인수정리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아까 했던 개념이에요. 그거 익혀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얘는 뭘 인수로 가죠? x 마이너스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는 거죠. 2 넣어서 0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3 넣어서 0이니까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 거죠. 근데 최고치 한계수 알아볼래요? 최고치 한계수 모르니까 a로 두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몇 넣으면 돼요? f0이 6이니까 0 넣으면 되겠죠. 맞아? 그럼 f0이 몇이야? 얘는 마일, 마3이니까 마6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 a 되니까 6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fx는 뭐가 된다? 여기다 쓸게요. fx가 마이너스 쓰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따라왔어요? 요런 거 이제 풀 수 있으면 된다. 이거 좀 어렵나요? 근데 이거? 아직 어려워?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거 아직 안 익혀져서? 그러니까 인수정리가 이거예요. f알파가 0이면 fx가 x 마이너스 알파 인수로 갑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여기까지 괜찮니? 어렵니? 어렵게 나오고 괜찮기도 해? 네, 요 정도로 봐주시고요.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하나만. 얘들아,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4로 나왔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4면, 요렇게 쓴 다음에, 1 넣으면 4고, 2 넣으면 4고, 3 넣으면 4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라고 쓰면 돼. 이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써주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그럼 좀 A가 달라지겠죠? 뭐,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긴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4번 하기 전에 여러분들 조리제법, 네, 하고, 아까 뭐 하나 안 했지? 몇 번이었죠? 6번이었나? 그거까지만 할게요. 자, 조리제법.
자, 조립제법 보시면 자, 얘도 뭐라고 돼 있니? 나누식이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 쓰는 거야. 그치? 자, 근데 x계수가 뭐인 경우? 마이너스 잠시만요. 네. x계수가 1인 경우랑 1이 아닌 경우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x계수가 1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원래 그 다항식의 나눗셈 요거 했던 거 있죠? 했던 게 아마 이제 그 앞에 적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했던 거에 적혀 있는데 아마 똑같은 식일 거야. 똑같은 식일 건데 요거 빨리 계산해 봅시다. 자, 요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여기는 x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요거 곱하면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빼면 3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 x가 3x제곱 만들려면 3x죠? 이렇게 계산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 x 빼면 이제 6x 마이너스 7 그래서 여기 플러스 6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이제 6x 마이너스 12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잖아요. 맞아요? 그 형태가 조립제법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그걸 이따가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 나눗셈을 맨날 하면 솔직히 귀찮잖아요. 저 좀 길어져서.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제만 쓸 수 있다 이거는? 나눈 게 1차식. 그러니까 이게 1차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걸 이거로 나눴을 때 먼저 뭘 쓰면 되냐? 조립제법은 이렇게 쓰시고 여기가 x세제곱이니까 개수 1, x제곱 개수 1. 근데 x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없죠? 그럼 몇 x인 거야 이거는? 주니어 몇 x인가? 0x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0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7. 그래서 1, 0, 마이너스 7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따라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몇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여기는 x-있죠. 그러니까 얘를 나누는 거야. 그 나누는 수가 0 되는 거를 쓰는 거야. 그러면 x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를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쌤이 지켰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변형된 게 좀 있어요. 변형된 게 있는데 그걸 잘 풀려면 이게 x는을 써놔야 문제가 좀 잘 풀려요. 그래야 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써놓고 이제 풀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조립제법은 그대로 다 더해요. 그러니까 세로로 내리면 다 더하는 거. 다 더하는 거고 1은 더할 거 없으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곱하는 거예요. 여기는 곱하는 거에서 2 더해서 3 곱해서 6 더해서 6 곱해서 13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나눴을 때 즉 얘가 뭐예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7에서 뭐를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인데 이거는 x-2는 0이랑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얘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 오는 거예요. 무조건. 따랐어요? 조립제법에서는 여기 있는 x-2가 이 왼쪽에 있는 i가 무조건 여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x의 개수가 몇 차일 수밖에 없어? 1차일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여기 1차밖에 못 와요.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따라서 x개수가 1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남은 게 뭐야? 3개지. 근데 이게 상수항 이게 지금 상수항 1차, 2차, 3차였으니까 이것도 상수항 1차, 2차야. 그래서 2차, 1차 상수항 쓰시고 나머지 5 이렇게 쓰는 거야. 따랐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 과정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따랐어요?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2x-4로 나눠 만약에. 근데 얘는 x개수가 1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러면 상관없어요. 일단 똑같이 3차, 2차, 1차, 0차 개수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나누는 수가 0 되는 그 x값 2 써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똑같아 안 똑같아?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계산값도 똑같아 안 똑같아?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나누는 그 다항식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처음에 이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라? 여기 x를 무조건 쓰고 생각해라.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x를 쓰고 나서 풀면 x-2가 0인 거 보이죠? x-2가 0이니까 이 친구 뭐가 된다?
x-1로 나눈 게 몫이고 나머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뭐야? 일단 이렇게는 써놔야 돼요. 무조건. 써놓고 이제 뭐 하자? 2x-4로 나눈 걸 원한다. 그러면 여기 몇 곱해? 2를 곱해. 그럼 얘는 몇을 곱하면 돼?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잘했어요. 근데 요거는 당연히 그대로 나머지 내리는 거야. 오케이? 요거 약간 어떤 문제랑 비슷해요? 저번에 했었던 뭐라고 돼 있었지? 뭐 x 플러스 3 뭐 qx 뭐 이런 거 있었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2x 플러스 u qx 뭐 이렇게 바꾸니까 요거는 이제 곱하기 2 하니까 요거는 곱하기 2분의 1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목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몫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2분의 1 되니까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3 되는 거여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식을 웬만하면 무조건 써주세요. 뭐 나중에는 당연히 뭐 여기가 2니까 오히려 얘는 이제 절반하면 된다가 보이긴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써주세요. 저도 쓰면서요.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자, 이제 두 문제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14번. 자,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뭐를 구하래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래요. 그 다항식의 나눗셈의 그 두 번째였죠. 직접 나눈다. 직접 나눈다가 우리가 귀찮으니까 조리제법 하는데 이건 1차식 나눌 때만. 그러면 갈게요. 자, 요거는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조리제법 하면 일단 1차식으로 나눈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5, 3, 0, 1. 그 다음에 여기는 는 0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근데 앞에다가 뭘 쓰는 게 좋다? 뭘 쓰는 게 좋다, 얘들아? x는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얘가 이제 x 플러스 1은 0이라고 미리 바꿔놔요. 이거 동그라미 치고. 그래야 안 헷갈리죠? 그 다음에 이제 내립시다. 내리면 5 더하고 곱하고 마이너스 더하고 마이너스 곱하고 2 더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러면 이건 식 어떻게 쓴다? 얘를 얘로 나눴을 때 5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를 뭘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되고 얘가 되고 그러면 5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겠죠. 나머지 몇이야?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얘가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따라서 네, 정답은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다 써주면 되겠죠. 자, 2번 갈게요. 자, 2번은 2.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이 없으니까 x제곱 개수 0이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몇이에요, 얘는? x가 몇이야, 얘들아? 1 되는 거 보여? 맞아? 그러면 얘는 x는 쓰고 어떻게 하자? x-1이 0이다. 먼저 써놓자. 이거다. 얘로 나는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 더하고 1, 2 곱하고 0이 더하고 1, 2 곱하고 마이너스 3이 더하고 1 마이너스 1 곱하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2겠죠? 자, 식 여기서 보고 쓰는 거.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얘로 이 상태에서 뭐를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된다?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된다. 나머지 뭐가 된다?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거는 x-1로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야? 뭐 이상한 거 있나요? 제가 마이너스입니다. 아, 미안해요. 네, 마이너스 2. 소리.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얘가 얘로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 맞죠? 그러면 우리는 x-1로 나눈 걸 원해? 2x-2로 나눈 걸 원해? 2x-2로 나눈 걸 원하죠. 그러면 얘는 몇 배 해야 돼? 2배. 오케이. 2배 해주시고 얘는 몇 해야 돼? 2분의 하시면 얘는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마이너스 2. 따라서 요가 뭐가 되고 얘가 왼쪽 한 번 더 씁시다 일단. 얘가 얘를 나눈 2x-2로 나눈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돼요. 해주면 답이 되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6번 아까 안 했죠? 그것만 넘어가서 합시다. 자, 6번 쭉 넘어가서 자, 이제 조립제법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6번 봅시다. 자, 요것도 별표. 자, 이제 뭐 아까 두 개보단 살짝 덜이긴 한데 그래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패턴을 알아야 훨씬 빨리 풀리기 때문에 요거는 패턴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얘들아, 이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다 전개해서 그냥 개수 비교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걸 비추천하고, 물론 이제 안 보이면 그렇게 풀어야겠죠. 근데 비추천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뭐냐면 조립제법을 해요. 근데 몇 번을 하냐면 얘가 세제곱이지, 제곱이지, 1제곱이지. 그래서 똑같은 거 나오는 형태, 이 형태일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지금 0 되는 게 몇이야? 1이죠. 맞아요? 그러면 1로 조립제법 3번을 해요. 오케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가 이렇게 있겠죠? 따랐어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개수 A, B, C, D가 어디가 되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순서대로. 오케이?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얘를 조립제법을 1로 3번 때려서 얘네가 답이야. 이유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유는. 오케이? 그럼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문제 풀어보고 이유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 풀면 어떻게 돼, 얘들아? 얘를 잠시만요. 아니다. 이유를 알려주고 문제를 풀게요.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지금 1을 대입했다는 건 뭐예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건데, 몫이랑 나머지. 그럼 x-1로 나누려면 x-1로 뭐 해야 돼? 규민아, 뭐 해야 돼? x-1로 뭐 해야 돼? 묶어야 되는 거 보여? 그쵸?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 x-를 묶는 거야. 그럼 이거 묶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여기다가 쓸게요. 좀 자리 없으니까. a에, x-1에 a x-1의 제곱 남죠? 하나 빼가니까. 그 다음에 bx-를 남고 플러스 2 남아요. 그런 다음에 남는 게 뭐야? 여기 플러스 d예요. 그럼 이제 이 뜻이에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 아니야? 맞아요? 이게 처음하고 나머지죠. 그래서 처음에 나머지가 여기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x-를 한번 조립제법. x-로 나눴을 때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 남은 게 뭐예요, 얘들아? 몫이죠. 근데 이게 몫인데 이 몫이 결국 얘들아 뭐랑 똑같아, 여기 몫이? 여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1로 조립제법 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x-를 또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남은 나머지는 뭐예요? x-를 묶고 남는 게 나머지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x-를 묶으면 어떻게 돼? 얘 x-를 묶으면 얘는 x-1에 a x-1 플러스 b 이렇게 되지 않아? 하고 플러스 c 남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쓴 거야. 여기만.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를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나머지가 얘가 되는 거야. 이게 C가 되는 거야. 이유가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얘가 지금 어떤 거야? 그럼 몫이잖아. 그럼 뭐인 몫이야? 어떤 몫이야? 이 두 번째에서 여기 몫이죠? 조립제법 몫. 맞아요? 그럼 이 몫을 어떻게 한 번 더 1로 조립제법 한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1로 조립제법 한다가 결국 어떤 뜻이랑 똑같은 거야? x마이너스를 나눈다라고 생각해야 돼. x마이너스를 묶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묶어주면 뭐가 돼 얘는? 근데 묶을 게 없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x마이너스로 묶으면 몫이 a겠죠. 나머지가 b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겠죠. 따라서 목,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그래서 순서 기억하셔야 될 게 목, 나머지거든요. 그러니까 목, 나머지가 0인데 이거 하나 주의.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여기 1로 해놓고 1, A, B 그러니까 여기 없고 A, B, C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A, B, C가 여기겠죠.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일부러 낚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립법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1, 마이너스 8, 7이에요. 쭉 조립법 하면 돼요. 그래서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따라서 A, B, C, D가 쟤네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이 그럼 끝났죠. 뭐 A가 1, B가 4, C가 마이너스 3, D가 1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 한번 다시 알려줄게요. 패턴. 자, 이 문제의 패턴은 뭐야 얘들아? 일단 세제곱, 제곱, 1제곱 만약에 4제곱 붙어 있으면 조립제법 몇 번 하는 거야? 4번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세제곱이니까 3번 붙어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세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 3개니까 조립제법 3번. 요거 때문에 조립제법 3번. 근데 뭘로 조립제법 한다? 여기 안에가 다 똑같은 형태여야 돼 일단. 맞아? 그러면서 얘가 몇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x 몇이야? 1로. x는 1로 조립제법 3번. 그러니까 1로 조립제법 3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패턴이 익히면 나머지 문제는 이 비슷한 건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바이.